네, 잔명아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그들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볼지 김효선 캐스터가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직장 생활을 괴롭게 하는 바로 비호감 동료입니다. 녹록치 않은 직장 생활에서 호감으로 충만해도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은커녕 비호감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는 직장인이 꽤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떤 동료들을 비호감으로 여기고 있는지, 또 직장 내 비호감 유형 파악과 함께 호감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깔끔한 오피스 매너까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생활을 괴롭게 하는 비호감 동료. 딱 몇 명이 정말 그림처럼 떠오르는데 서희 씨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떼진 씨가 떠오르는 거는 아니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모 아니면 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똑 부러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호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을 얘기해보고 나서 오늘 주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비호감인지 호감인지 저는 제가 비호감인 거 잘 알거든요. 근데 친해질수록 호감인 스타일이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네. 우리 백영재 팀장님은 어떤 것 같으세요, 본인이? 전 호감이에요. 아, 우리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네요. 저는 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평판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얘기들 해주시는 거 보면 앞에서 뭐 립 서비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늘 그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립 서비스 맞습니다. 네. 네, 이재은 커리어 컨설턴트는요? 저는 좀 비호감으로 시작을 늘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약간 그 이미지가 딱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어서 깍쟁이 같다고 느껴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좀 밥도 잘 사는 편이고 조직 안에서 좀 총무 같은 걸 많이 자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원들의 경조사, 생일 이런 거 잘 챙겼더니 네, 호감형으로 엔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원장님은 원장님은? 제가 이제 캐릭터가 좀 분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호오도 그만큼 분명한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말로써 상처 주는 일을 좀 적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호감형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네, 김효선 캐스터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저도 첫인상이 약간 새침대기 같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비호감에서 좀 털털한 매력을 많이 보이니까요. 호감형으로 바꾸지 않았나. 네. 호감형이죠? 네. 웃어주세요. 처음부터 네. 호감이었어요. 네, 계속해서 네, 호감을 지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네. 아주 가볍게 얘기를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유형들이 직장 내에서 비호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네. 이재은 커리어 컨설턴트가 준비를 하셨죠? 네, 이 이슈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헤드헌팅 포털 업체에서 남녀 직장인 1,0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부터 5위가 이제 대답 나왔습니다. 비호감이라서 같이 일하기 싫은 직장 동료에 대해서 1위는 티 안 나게 아부하면서 상사들의 예쁨을 독차지하는 동료. 네, 아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33.5%로 나왔고요. 2위는 학연, 지연 따져가면서 평가르는 동료. 네, 답변이 나왔고 3위는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선배 무서운 줄 모르고 네, 까부는 후배. 이렇게 뽑혔고 4위는 짠돌이에다가 불결하고 패션 감각도 떨어지는 이거 동료. 진짜? 네. 이게 1위 아닌가요? 예. 네. 이렇게 답변이 됐고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이 부분 많이 공감하는데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유머 감각도 없어서 네, 불편한 동료가 9.8%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복수 응답이 된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1위부터 5위까지 뭐 비호감을 떠나서 정말 꼴불견에다가 아우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5위는 좀 굉장히 애매한 게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유머 감각이 없는 동료.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맞아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백영재 팀장님 어떠세요? 말 안 하거나, 아니 그냥 제가 자리를 뜨거나, 네. 보내거나. 제거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재미없게 하시는데 이분이 예. 상사면은 그냥 웃어드리고요. 아. 네, 동료나 후배면은 뭐라고 하는 스타일인 것 예. 같아요. 제가 이러면 1위에 맞는 스타일인 거죠? 네, 아부하는 스타일. 아무튼 네. 뭐 상황에 잘 대처를 하시네요. 네. 원장님은 어떤 편이세요? 본인 재미없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없다 치면 예. 되는데 내가 말한 걸 못 알아들을 때
이걸 설명해야 되고 리바이벌하는 농담 다시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재미없는 것보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게 저는 더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굉장히 예. 불편한 것 같은데 4위도 보니까요. 짠돌이에 불결하고 패션 감각까지 떨어지는 스타일이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패션 감각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남들 보기에 불편한 옷들 참 많이들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왜 상황에 안 맞게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본인이 패셔너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사실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옷을 연예인이나 뭐 어떤 스타들처럼 되게 잘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쁘게 입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 맞게 입어주는 센스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463명을 대상으로 비호감을 부르는 동료 의상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비호감 의상으로 1위가 너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꼽았고요. 네. 비호감이죠?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네. 예. 2위는 맨발의 슬리퍼를 꼽았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들의 비호감 의상으로 1위가 맨발의 슬리퍼. 네, 유사한 답변이 나왔죠. 2위는 민소매의 상의가 지목이 됐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요. 이렇게 어떤 의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헤어라든가 굉장히 어떤 튀는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덥숙한 헤어스타일도 있고 과장된 메이크업 이런 것들도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그래서 자칫 비호감을 살 수 있는 행위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취향만큼이나 타인의 취향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너무 짧은 치마가 이제 비호감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원장님 어떤 편이세요? 너무 짧은 치마는 사실 고맙죠. 고마운데 또 대놓고 나 섹시해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살짝 아쉽게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더 낫지 않나. 이 말씀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긴 치마인데 옆에 쫙 타져 있다든지. 여기 모자이크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이런 스타일, 아무래도 너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백영찬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되게 당혹스러운데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짧으면 일단 눈에 보이기에 되게 민망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보수적인 옷차림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여성분들이 좀 어느 적정선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맞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또 어떤 이유에서는 튀면은 직장 생활에서 패션이 튀면은 조금 눈살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비호감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알아봤는데 이분들을 뒷담화하는 것보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집단 따돌림을 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굉장히 심각하죠, 문제가? 네, 학교에만 따돌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따돌림 현상으로 인해서 퇴사를 결심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이니 직장인 2,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직 중에 혹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놀랍게도 전체의 45%, 거의 반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정말 심각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58.3%,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60%가 이것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왕따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왕따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왕따라는 게 모두가 같이 안 놀아주는 것도 안 어울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은근히 오면은 갑자기 자리를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이 싫으셨어요? 은근히 따돌렸다. 좀 막 눈치 없는 스타일. 네, 저도 약간 분위기 못 맞추는 스타일 별로 안 같이 있으면 좋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왕따를 당한 예들이 많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왕따를 당하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1위가 눈치없고 답답한 성격이라서 역시나 1위군요. 36.1%가 첫 번째로 꼽혔고요. 2위는 조직에 어울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서
네, 되게 미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위는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4위는 말로만 일을 하는 유형이라서, 5위는 동료 사이에 이간질이 심해서 이 사람들이 왕따를 당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그 한 원장님 입장에서는 회사를 다녀보기도 하셨고 또 회사를 경영해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눈치 없고 답답한 스타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 좀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눈치 없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남이 말할 때 또 안 들어요. 다 지난 얘기를 무슨 얘기? 아까 그거 무슨 얘기야? 또 다 알려고 그래. 그것도 다 그건 설명해야 중요한 돼, 것도 또. 아닌데. 예. 그래서 자기가 눈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 남이 얘기할 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잘 들어요. 네, 아무래도요, 이 눈치 없고 답답한 유형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부터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어떤 유형을 눈치 없고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걸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이 에티켓, 유전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네, 처음부터 좀 없는 게 아니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상사가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그만 좀 하지. 느끼는데 혼자만 신나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회식 자리에서 사실은 회식 자리가 먹고 뭐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메뉴 선정에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죠. 개인적으로는 끼지 말았으면 하는 자리에 꼭 끼는 사람들 굉장히 답답하고 눈치 없게 느껴집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단 따돌림을 직장 내에서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따돌림이라는 것이 개인을 무력화하게 하는 굉장히 어떤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비호감으로 느껴지니까 멀리하고 싶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조직해서 없애버리는 어떤 만행들. 그러니까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배 팀장님이 좋아하는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미운 사람이 이제 예.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회식 자리에서의 매너도 무척이나 중요한데 눈치 없는 스타일들이 꼭 있어요. 그 양고기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꼭 양고기 먹으러 가자고. 예, 어떤 분들이 그랬고 중국집에서 이제 짜장면 짬뽕을 다 시켰는데 혼자만 무슨 뭐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튼 안 그럴게요. 네. 잘 들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직장 내 매너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회식 자리 매너보다도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피스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다양한 오피스 매너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오피스 매너는 어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꼭 지키면 더 좋은 원칙과도 유사한 것들입니다. 네. 첫 번째로 한 예는 사무실에서 받는 모든 전화는 좀 공식화해서 받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바쁠 수 있는데 사적인 전화를 큰 목소리로 흥분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예. 매너에 어긋나는 그리고 이제 괘씸죄를 살 수 있는 행위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예. 반갑지만 콧소리 내면서 어디야?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네.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네요, 굉장히. 예. 네, 예전에 좀 마치 또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톤을 좀 낮추고 타인 조직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화를 받는 이런 매너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전화 매너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또 오피스 매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피스 매너 중에 가장 안 지켜서 불쾌했던 경우 혹시 있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끼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건 진짜. 싫어요. 정말 싫죠. 맞아요. 이미는 거의 이제 생리 현상에 관련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생리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렇게 꼭 굳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채기라든가 트림이라든가 하품하기 이런 것. 본인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주변 분들은 굉장히 그것이 불편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재채기가 나오면 입을 꼭 막고 해주셔야 되고요. 공식적인 어떤 회의 시간이나 이런 때 재채기가 나왔다면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에티켓입니다. 저도 몰랐네요. 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생리 현상만큼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스스로 먼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오피스 매너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어떤 매너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죠? 회식 자리의 매너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사원이나 또 이제 후배되는 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너무 안 먹고 혼자만 전혀 망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쁜 척할 때 그것도 굉장히 밉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조직 생활에서 회식 매너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는 다 같이 어우러지고 쌓였던 것도 풀어지고 또 어떤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조금씩 술도 나누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이다만 먹는 건 유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굉장히 뜨끔한 부분이 또 저는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걸까요? 제가 사실 술을 못 먹어서 네. 저는 사이다나 물을 따라서 마시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죄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거의 걸까요? 뭐 만취한 사람처럼 놀아서 이 정도면 좀. 네. 근데 워낙에 그 관계성이 좋으시니까 예. 사실은 용서받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술을 정말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되게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치사량이 소주 반 잔인데요. 예. 오늘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적극성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가짐이 회식 자리에 정말 오늘 다 적극적으로 임해보려고 하는구나. 네. 여기에서 일정한 에티켓은 네. 지켜진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바로 눈치죠. 네. 예, 맞습니다. 눈치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메일 체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메일과 관련해서도 매너가 또 따로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메일을 보낼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용건이 있어서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선 되게 급해서 보내는 건데 답장이 없으면 무시당한 기분도 그쵸. 들고요. 상사나 어떤 거래처 입장에서는 더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빠서 바로 답장을 못하는 경우라면은 자동 응답 기능을 좀 설정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낼 때 제목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제목을 쓰는. 이것도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내가 왜 보냈는지를 이제 꺽쇠 표시하셔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잠 매거진 5월 8일 일정 관련 이렇게 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또 매너 중에 하나죠. 네, 예. 장문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제목만큼은 꼭 만들어서 보내야 네.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SNS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SNS 관련해서 실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에티켓들이 있을까요? 혹시 SNS 다들 하시죠? 네. 네. 보시면서 이거는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이 보면은 미운 털 좀 바뀌겠다 했던 사례들 없으신가요? 저는 이 감정 표현을요, 일에 있었던 감정 표현을 이 SNS에 여과 없이 드러내는 분들 맞아요.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네, SNS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공적으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글은 직장 상사한테 이제 꾸지람을 받은 어떤 분이요. 네. 나는 부장 당신만 보면 구토가 나와. 이런 글을 일기장도 아닌데. 네, 그리고 그분의 이제 친구 수도 굉장히 많은 어이구. 분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어떻게 돌아서 직장 상사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도 이제는 얼굴만 마주보는 에티켓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도 지켜야 할 매너, 에티켓들이 요구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회사 다니다 보면은 화장실 이용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양치를 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일을 보러 가기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오피스 매너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출근 시간대 화장실에서 지켜야 될 매너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뭐 진리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이 저는 정말 여자들이 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쁜 이제 출근 시간대에 한 메이크업을 집에서 하고 와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풀 메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업무는 실제적으로 9시 한 20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매너에도 어긋나고 직장인으로 가져야 할 뭐 마음가짐이나 태도에도 좀 어긋나는 행위들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화장실에서 이 직장 상사나 이 동료분들 뒷담화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누군가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네. 네, 자기들끼리 두세 명씩 막 수다를, 여자들은 이 화장실을 수다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안에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안에서까지 지켜야 될 매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오가다 보면은요 직장에 많은 분들과 습관적으로 인사를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지켜야 될 매너들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맞습니다. 인사를 할 때 특히 이제 명함을 주고받을 때 혹시 좀 어색하거나 명함 내가 먼저 줘야 돼? 혹시 뭐 먼저 받아야 돼? 이런 거 헷갈리시는 경우 없으셨나요?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나가 짜증나서 아예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네. 우선 원칙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이 에티켓이고 남성이 여성분에게 먼저 하는 것이 또 더 고급스러운 에티켓으로 분류가 어허. 되고 있고요. 네. 명함을 주고 받을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또 에티켓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조직 생활할 때 이걸 몰라가지고요. 네, 훨씬 더 높은 사람이고 이런데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되게 뻔뻔하게 보였던 비호감의 네, 사람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재은 컨설턴트가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만 지켜나간다면요. 오늘의 주제 비호감 동료에서 좀 탈출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나도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백영찬 팀장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뒷담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예, 화장실에서도 좀 인사도 잘 하고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한진호 원장님은 어떤 에티켓을 가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다른 욕심은 잘 없는데 술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회식 때는 좀 술을 천천히 조금 마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김효선 캐스터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도 눈치껏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오늘 보면서 다른 것보다 이 메뉴 선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에티켓들 지키면서 직장 내 꼴불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럼 저희의 생각의 정리를 위해서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은 가족보다도 조직원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인데 그래서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친밀감은 그러니까 이 편안한 감정적으로 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친밀감하고 꼭 비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하고 이제 오래 봤으니까 친하겠지라고 해서 행동까지 혹은 형식적인 것까지 편안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되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옆에 있던 옛날에 동료가요. 머리를 좀 잘 안 감았어요. 네, 불결한데 네, 또 머리를 자꾸 이제 긁으시면서 네, 이런 행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을 또 비호감으로 느껴지게 하는 하나의 어떤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건 아무리 친해도 꼭 지켜주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